이번 한 주 참 힘들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반등은 뭐 제대로 된 반등이 전혀 아니었고요. 달러에는 진짜 거의 이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자동차처럼 이제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요. 일단 오늘은요, ECB의 이 유동성 향기에 또 전 세계가 취한 날이었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공유해도 되지 않나요? 오늘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좋았습니다. 크게 운신의 폭이 축소됐을 것이다. ECB 내에 그 불협화음도 많고, 그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하고 분데스뱅크 총재하고 요즘에 또 뭐 서로 막 설전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ECB가 지금 양적 완화 내지는 아주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오늘 ECB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상당히 좀 희망적인 양적 완화 의지가 나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유럽 지수는 이제 장 후반에 좀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좋았고요. 미국도 이런 유럽발 유동성 향기를 같이 공유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표하고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10월 양적 완화 종료 때 한번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공포지수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요즘 보면은 이 공포지수는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맞죠. 시장의 어떤 리스크는 다 유동성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포지수는 연준이든 ECB든 일본 중앙은행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유동성에 제일 민감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공포지수도 급감한 날입니다. ECB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글씨체가 전 세계 중앙은행 이 통화정책 성명서 중에서 제일 작은 ECB 성명서를 보시겠는데, 이제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LTRO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S 있죠. Asset Backed Security. 요것도 이제 곧 개시를 하겠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2016년 6월까지 갈 2년 계획에 TLTRO하고 ABS 매입을 곧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의 핵심 단어는 또 이거였습니다. 항상 지난번 FOMC에서는 솔리드였잖아요. 이번엔 사이저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이시나요? 예. ECB 자산 매입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좀 애매하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요. 저 사이저블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상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ECB하고 분데스방크의 그런 갈등도 있고 ECB 내부에서 마리오 드라기를 흔드는 독일 쪽 그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저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의지는 분명하구나. 근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바로 2012년 초 정도 수준의 대처 대조표상 부채 자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9,700억 유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양적 완화의 규모를 밝힌 거죠.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사이저블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을 했고요. 그 전에 없던. 그 다음에 2012년 초 수준이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다 그때 기억하거든요. 대충 한 1조 유로 정도까지도 그때, 자산 매입 해가지고 ECB 내에 대차대조표상 부채 자산 규모를 저렇게 늘려놨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사람들이 다 이거 뜻밖이네라고 했고요. 밑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바로 이런 게 나왔죠. 이번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저블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고 이 성명서 문구가 변경이 됐는데 과연 이게 마리오 드라기 당신 본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이제 ECB 내의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만장일치였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이제 ECB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자랑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기자는 최근에 이제 ECB 불협화음에 대해서 약간 꼬집은 질문을 했는데 드라기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어투로 대답을 한 거죠. 만장일치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ECB가 언제쯤 연준 스타일의 양적 완화를 개시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좁혀지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재팬이잖아요. 그 다음에 연준. 이게 약간 반대잖아요. 일본 중앙은행은 대규모 자산 매입을 발표한 반면에 연준은 양적 완화 종료를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서 ECB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이고 이 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자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ECB는 연준을 따라갈 겁니까? 일본 중앙은행 따라갈 겁니까? 근데 이제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이 사람도 뭐 시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선수 출신이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케바케다. 이거는 뭐 그 나라의 통화 정책이나 자산 시장마다 이제 다 다른 뭔가가 있다. 나한테 일본하고 뭐 미국의 이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어디를 따라가는 게 좋냐 이 QE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철학을 물어봤자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유로존이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이제 잘 피해 갔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뭐 이제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 타당하다 이렇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이제 최근 종료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 내 임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노련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앞에서 보신 대로 사이저블 하고 2012년 초 수준으로 ECB 대차 대조표상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 부채 자산을 늘리겠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게 9,700억 달러였다. 당시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제 더 이상의 이 비둘기파적인 입장 표명이 힘들 것이라고 했던 ECB에서 이렇게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를 들어 올려주는 코멘트를 했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때 2012년 초 당시 정도를 우리가 풀겠다 돈을 이런 얘기가 시장에 이제 영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 주에 이제 10월 미국 공식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죠. 어제 이제 ADP 나왔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밤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주간에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동향도 중요하죠. 이번에 나온 결과는 10월 마지막 주 27만 8천 명 나와가지고 지난주 28만 7천 명 대비 또 급감을 했고요. 이제 이게 그 한창 금융위기 때만 해도 30만 건, 40만 건이 갔었는데 이제는 20만 건대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는 4주 2평 보면은요. 2000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27만 9천 건까지 지금 4주 이동평균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 데이터다 보니까 뭐 휴가철이나 아니면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하러 안 가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청구하면 되고 이러니까 소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4주 2평을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 4월에 당시 27만 3천 건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 가장 그 이후로 적은 27만 9천 건까지 내려갔고요. 물론 10월 넷째 주는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 아닙니다만은 어제 ADP 고용보고서 이것도 그렇고 오늘 밤에 나올 고용보고서도 굳이 나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상에 실업률이 5.9% 전달보다 좀 내려가면 연준의 출구 전략 가속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고용 개선은 20만 건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매월 꾸준하게 20만 건 이상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난 뭐 경기가 한창 좋았던 2003년에서 2007년까지가 이제 월 평균 한 40만 건, 30만 건까지 갔던 적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5.9%로 전달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5.8이다, 7이나 실업률이 추가 하락한다면은 연준의 이제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뭐 예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앞에서 ECB의 유동성 향기를 맡았던 월가와 유럽 증시의 강세도 보셨고, 뭐 미국의 고용 지표도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보면 또 기분이 좀 불쾌한데요. 최근에 코스피 약세에는 이 달러엔 환율 상승과 역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표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어제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전히 미쳐버려서 115엔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이제 오늘 미국 시장 따라서 반등을 해준다는 건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달러엔이 또 오늘 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4번 연속은 없거든요. 뭐 우리 뭐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뭐 3판 뭐 양승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심지어는 이거 미국의 9.11 테러 났을 때도 3번 내리고 한 번은 반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의 반등은 좀 누가 봐도 인위적이었고 오늘 반등을 해야 되는데 달러엔이 오늘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 MSCI 한국지수 수치만 볼까요? 어제 1.7% 내렸다가 오늘 0.5% 올랐으니까 이것도 역시 외국인들이 가을 전어의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며느리처럼 다시 돌아올 시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냥 오늘 기술적인 반등 정도 예상하되 달러엔에 또 오늘 좀 지장을 받겠구나라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겠습니다.